안녕하세요. 행복한 암환자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빵주맘이라고 합니다. 저는 1984년생이고요. 2014년에 남편과 결혼을 하였고 2020년에 이제 저희 아들을 출산을 했습니다. 육아휴직 후에 이제 다시 복직하여서 열심히 일하는 워킹맘으로서 살아왔었는데요. 2023년 8월에 갑작스럽게 난소암 진단을 받고 하루아침에 암 환자가 되었고요. 계속 이제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암 치료를 위해서 이제 11월 6일부터 지금 병가 휴직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지금 일을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육아와 집안일과 저의 암 치료에 집중을 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3년 8월 10일 저녁에 가족들과 이렇게 저녁을 맛있게 먹고 나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배에 갑작스럽게 복통이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굉장히 큰 복통이었고 허리를 필 수도 없고 누워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구토를 한번 하고 나서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이제 잠을 잤는데 잠을 자는 와중에 새벽에도 계속 배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도 오전에 일어났는데 계속 아픈 상태였고요. 그래서 제가 오전까지 이제 근무가 있어서 그래도 꾹 참고 일을 다 끝내고 나서 이제 동네 내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동네 내과에서 제 배를 만져보더니 이제 작은 병원에서 할 게 아니고 큰 대학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다행히도 저희 집 길 건너서에 대학병원이 바로 있어서 이제 대학병원 응급실로 바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CT 촬영이나 여러 가지를 했는데 갑자기 산부인과 쪽으로 가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맹장 쪽도 약간 부어있는 상태고 사실 제가 느꼈던 그 복통은 맹장염 때문에 있었던 복통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산부인과 쪽에 가서 좀 CT상에 큰 혹이 보인다라고 해서 이제 검사를 받게 되었고 혹 크기가 이제 한 10cm 정도 되는 걸로 초음파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예전에 이제 첫째 아이를 갖기 전에 자궁의 임신으로 복강경 수술을 한번 받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그렇게 큰 두려움이나 이제 그런 거는 있지 않아서 간단한 복강경 수술이구나 하고서 이제 수술 때 바로 그 당일에 저녁에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다음 날부터 이제 조직검사 결과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를 담당하셨던 그 교수님의 표정이 별로 좋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술하셨을 때 이미 제 난소에 붙어있던 그 혹의 상태라든지 그런 게 일반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그냥 물혹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고 조금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줘서 사실 마음속에 좀 불안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아니겠지,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병원에 입원했고 이제 퇴원을 할 때까지 나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원하고 나서 이제 이틀 뒤에 외래를 오라고 하는데 교수님께서 반드시 보호자를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불안한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나쁘게 나와도 경계성 종양 정도겠지.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만 39살인데 무슨 큰일이 있겠어? 라는 마음으로 이제 외래를 갔는데 암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암이라고 말씀하신 뒤에 한 여러 가지 치료 과정이나 그런 걸 좀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그 화면이 약간 정지되고 제 귀가 막혀서 다른 소리가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얘기는 사실은 하나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충격적이었고, 이제 난소암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기 전에는 사실은 병기 설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당장 몇 기인지도 모르는 상태고, 인터넷으로 급하게 검색을 해보니까 대부분이 3기 아니면 4기에 발견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제발 1기였으면 좋겠다, 나빠도 2기였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초반에는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 대학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이제 난소암 같은 경우는 첫 수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메이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암 환자들이 있는 카페에서 이제 정보를 얻어서 이제 전원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병원에서 제가 수술했던 기록이라든지 뭐 조직검사 결과라든지 그 모든 기록지를 다 떼어서 이제 국립암센터로 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임명철 교수님을 선택을 했고요. 이제 검색을 했을 때 가장 잘 하시는 교수님인 걸로 이제 나오기도 하였고, 좀 사실 암이라는 게 평생 이제 관리해야 될 질병인데 조금 젊으신 교수님이 해주셔서 계속 저랑 이렇게 갈 수 있는 교수님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사진상으로 봤을 때 좀 젊은 교수님이시기도 했고,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였지만 또 저랑 학교가 동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정감 있게 병원과 이제 교수님을 선택을 하여서 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 날 그 암 진단을 받았었는데, 이제 9월에 국립암센터에 가서 첫 외래를 받고 이제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거의 한 달 반 만이었는데요. 이제 로봇 수술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 사실 그 전에 진행하였던 CT라든지 PET 상에는 따로 암세포가 전이된 게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초기일 수도 있다라는 희망적인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뒤에 이제 로봇 수술을 통해서 이제 암세포를 뭐 제거하고 병기 설정을 하는 그런 수술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그 복강경을 넣어서 안에를 보니까 좀 생각보다 많이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이제 그냥 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술하고 나왔을 때 너무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로봇 복강경이라서 안 아프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안에 수술을 하지 않아서 아프지 않았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3기라고 처음으로 얘기를 들었고, 3기 중에서도 이제 A, B, C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장 4기에 가까운 이제 3기 C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1월 29일이 저희 이제 마지막 6차 항암, 표준항암 마지막이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받고 와서 사실 마음도 편하고 이제 항암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 이제 식습관도 좀 더 바꿔야 될 것 같고, 이제 이러한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2월 초에 이제 6차 항암이 끝나면 이제 CT를 찍게 돼요, PET-CT랑. 그래서 그 결과를 보러 2월 19일 날 이제 병원을 방문을 하게 됐는데, 저는 당연히 뭐 이제 추적 관찰 3개월 뭐 이제 이렇게 들어갈 줄 알고 기대감을 가지고 병원을 갔습니다만, 굉장히 결과가 안 좋게도 이미 또 비장 쪽에 다시 재발이 된 게 확인이 됐어요. 이제 PET 상으로 봤을 때 제 눈에도 너무 크게 이렇게 시꺼멓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도 굉장히 약간 당황하는 듯한 느낌이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 저는 이제 백금 저항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그 표준항암에 썼던 그 6차까지 썼던 그 항암제가 사실은 잘 듣고 있지 않았었던 거예요. 네,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항암에 들어가야 되고 수술을 다시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항암제를 바꿔서 24번의 항암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고요. 24번의 항암 중에서
현재 지금 한 번 끝난 상태고, 원래는 지금 한 번, 두 번 정도 더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간 수치에 좀 문제가 생겨서 간 수치가 높아지면 항암을 못 맞더라고요. 사실 그 사실도 몰랐던 사실인데요. 그래서 현재 계속 이제 못 맞게 돼서 병원에 갔다가 다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다시 두 번째 항암을 맞는 날이고요. 일주일에 한 번 맞는 항암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제 용량은 줄여서 맞고 있어서 표준 항암을 했을 때보다 이제 부작용도 적어서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저는 아프기 전부터 유튜브를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뭐 워킹맘의 브이로그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좀 찍고 싶었어요. 저의 생활하는 거 부분들 공유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고 했는데, 정말 일을 하면서 그 유튜브까지 한다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생각은 있지만 실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아프고 나니까 이제 일을 안 하게 되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유튜브를 해야겠다. 근데 이제 아프고 나서니까 이제 이유가 정말 생겼어요. 나중에 저희 아이가 좀 더 컸을 때 이제 제 유튜브에 남겨져 있는 영상들을 보고 엄마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잘 이겨냈다. 잘 싸워서 이렇게 웃으면서 행복한 모습으로 잘 이겨냈다라는 거를 아들한테 꼭 남겨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아들이 컸을 때 지금 살아있을지, 사실은 하늘나라로 갈지 그거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지금의 기록들이 나중에 저희 아이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꼭 젊었을 때 엄마 모습을 남겨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유튜브를 하고 싶었고, 제가 암 환자가 돼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저도 주변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없어서 사실은 암 환자한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치료 과정이 되고 그 환자랑 보호자의 마음이 어떤지 이런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사실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암 환자가 실제 되어 보니까 그런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왔던 정말 살이 엄청 많이 빠지고 이제 머리카락 다 빠지고 이제 침대에만 뭔가 누워 있고 이제 뼈밖에 안 남은 것 같은, 약간 삶의 의지도 없고 삶의 의지가 있더라도 무언가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의 암 환자들을 사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이미지들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사실은 실제 암 환자가 되어 보니까 이제 항암으로 아플 때라든지 이제 수술 후에 당연히 회복기에는 이제 몸이 아파서 당연히 못 움직이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 시기가 좀 지나고 나면 사실은 일반 사람들처럼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물론 이제 더 힘드신 암 환자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냥 일상생활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예전과 크게 다르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예전에 일 때문에도 더 바빴던 그때 시절보다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좋은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더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육아를 할 때에도 굉장히 급한 마음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급한 마음들도 많이 해소가 되었고,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었던 것도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이게 힘듦인가? 그냥 겪는 과정이구나. 좀 더 이제 이해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었던 것 같고, 지금 뭐 제 머리는 지금 이거 가발인데요. 모자 가발을 썼어요. 여기 위에는 이제 여기 망사로만 되어 있고 이제 밑에만 있는 가발인데, 이제 제가 땀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가발이 제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지인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제 외모를 봤을 때 아파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얘기가 되게 듣기가 좋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머리도 다 빠지지만 이제 전신 탈모가 난소암, 항암 때는 일어나기 때문에
눈썹도 다 빠지고 이제 속눈썹도 다 빠지고 이게 몸에 남아있는 털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다 빠지게 되는데 이제 몇 가닥들만 생명력이 긴 애들만 이제 몇 개 이렇게 붙어있는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2번 항암을 건너뛰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지금 항암이 다 끝났는 줄 알고 지금 머리카락 여기가 스물스물 자라고 눈썹 여기 앞에가 조금 자라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항암이 정말 끝나면 그 뒤에 금방 자라겠구나 이런 이제 희망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겨울이라서 가발 쓰고 다니기가 이제 봄이죠. 3월이니까 나쁘지는 않은데 여름에는 굉장히 더울 것 같아서 이제 좀 짧은 머리 가발도 미리 좀 준비를 해놓고 모자도 한번 쇼핑을 좀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눈썹과 이제 이런 거는 다 그린 거고요. 제가 굉장히 속눈썹이 많고 이제 이 위에 눈썹도 굉장히 진한 타입이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많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타입이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 이게 남지가 않으니까 이제 하얀 색깔 스케치북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머리카락만 빠졌었거든요. 이제 머리카락이 1차 항암하고 2주 뒤부터 빠지기 시작하는데 뭐 며칠 뒤면 이제 전체가 그냥 다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훅훅훅 빠집니다. 근데 생각보다 뭐 그렇게 충격적이거나 막 눈물이 난다던가 저는 그러진 않았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이제 눈썹이랑 속눈썹이 빠지니까 이 얼굴 모양 자체가 조금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울 보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지고 힘들다 보니까 이제 나가거나 밖에 이제 외출을 한다던가 이제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도 이제 최소한 눈썹이라든지 아이라인을 이제 그리고 나가게 됐어요. 근데 생각보다 눈썹이랑 아이라인을 그리니까 이제 뭐 속눈썹이 좀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환자티가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입술도 이렇게 좀 바르고 이제 피부도 암환자가 되고 나서 많이 좋아졌어요. 오히려 좋은 걸 많이 먹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힘든 점도 있지만 이렇게 잘 커버하고 살면 또 이렇게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저의 일상도 보여드리고 특히 뭐 병원에 방문해서 이제 그 결과를 보는 거라든지 항암을 맞는 거라든지 그러한 부분들도 보여드리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암 환자로서 보여드릴 수 있는 모습들 이제 좀 평범하지만 뭔가 암 환자여서 좀 더 특별해 보이는 약간 그러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 보여드리고 특히 저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제 아프기 전부터 뭐 돈 관리라든지 이제 그러한 부분에 좀 관심이 좀 많았었는데 제가 이제 일을 못 하게 되고 수입이 끊기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남편의 외벌이로 이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외벌이로 생활하면 좀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너 월급이 아예 이제 0이 됐으니까 지금 무급휴직 중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암 환자가 된 지가 6개월이 좀 지났는데요. 저희는 원래 이제 계속 맞벌이였었기 때문에 돈을 각자 관리를 했었어요. 그리고 각자 뭐 세금이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공공으로 내는 돈들이 이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현재 지금 남편한테 제가 다시 넘긴 게 아니고 현재도 제가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내고 있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암 환자들한테는 사실은 이 돈이라는 게 돈 하기에는 남은 삶을 이제 돈거리면서 저렇게 아끼면서 저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건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아이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돈이 나가고 어떠한 항목들로 잘 살고 있는지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도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암환자분들뿐만 아니고 이제 뭐 보호자분들이라든지 건강하시는 분들도 이제 좀 즐겁게 볼 수 있는 채널이었으면 좋겠어요. 암이라는 그 말 자체가 주는 그 무거움이 사실 굉장히 있잖아요. 제가 채널 이름이 행복한 암환자라고 붙였는데, 행복이라는 말과 암환자라는 말은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암 환자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억지로 난 행복할 거야 해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고, 일상을 즐기고 감사하다 보면 저절로 행복함을 느끼게 돼요. 네, 그거를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들도 좀 나눠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제 채널명을 이제 행복한 암 환자로 정한 게 정말로 행복한 암 환자로 살아가자라는 의미, 그리고 다른 암 환자분들도 혹시나 많이 우울하시거나 절망에 빠지신 분들이 있으면 꼭 힘내자, 행복하자라는 그러한 마음이 큽니다. 오늘 첫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